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를 또 활짝 열게 된 저희 경제사부. 오늘 또 하반기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요즘 주도 섹터가 또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갖다 주실 우리 유명하신 우리 또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더운데 여기까지 이 멀리까지 와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의도에서 여기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딱 그렇죠? 장중에 움직이니까 지금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마음이 부담이 크시겠죠. 지금 좀 또 전화 많이 오시고. 경제신문사에서 기자님들이 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하고 오신 겁니까? 예, 뭐 오늘 뭐 오전에 좀 말씀 나눴는데요. 네네. 글쎄 뭐 오늘 반도체 위주로 빠지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네. 그냥 제가 보기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핑계. 없는 이유. 네, 핑계 대는 거 같지 않을까. 예. 그러면 같습니다. 이런 데서 또 이제 중요한 우리 네. 이사님의 네. 판단이 또 중요하시겠죠. 네. 그럼 지금 시장이 한 2,650까지 갔다가 예, 다시 이제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예, 외국인들은 안 사요 요즘요. 예. 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 특히 네. 이제 제조업 PMI가 46으로 나왔죠. 네. 50 아래로. 그리고 뭐 제조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동성 부분에서 금리 동결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냥 예. 오히려 금리를 두 차례 더 인상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지금 은행들의 대출 환경도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어떻든 다시 미국 재정부는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채 발행해서 돈을 또 써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은 경기를 따라가든지 네. 아니면 유동성을 따라가든지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은 계속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쏠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의 매크로펀드 5조 정도 운용하는 쪽이 있는데 네, 시장은 그건 하락한다. 계속 주장하면서 계속 하락이 바탕했어요. 그렇죠. 6월에 예, 7.4 펀드인데 네. 5조 원이 있는 펀드인데 7.4% 손실 났대요. 야, 만져보지도 못하고. 시장은 급등했고 그렇죠. 반대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 하락 쪽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은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아니면 AI 기대이든 간에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지표나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현재 상황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서로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 월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야 이거 뭐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다. 이거는 뭐 조금 더 뜨긴 했지만 하락 추세 중에 뭐 랠리가 좀 있는 거다. 네. 의견이 막 극과 극입니다. 네, 거의 그렇게 팽팽하죠 지금. 예, 그런 의견이 있는 상황이니까 시황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단지 최근에 보면 5월에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있었고 그랬는데 5월에도 괜찮았고요. 6월에도 괜찮았어요. 특히 그렇죠. 6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의외로 막 올라가니까. 예, 이대로 가다 보면은 네. 이제 좀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기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네,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전체 시황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보다 이제 우리 시장도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약했습니다. 맞습니다. 약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테마별로 순환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 지수는 많이 안 올랐지만 이번 장에 뭐 연초에는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네. 뭐 조선기자재나 네. 아니면 자동차 부품 오늘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데 자동차 부품 오늘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난리 났었죠. 예. 그런 자동차 부품이나 또 반도체 쪽에 있는 HBM 쪽에 있는 반도체를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회복도 하고 플러스 나오고 굉장히 네. 체감적으로는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특정 섹터들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좋은 체감에 있었는데 오늘 뭐 지금 지수가 한 2% 정도 코스닥이 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위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시황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미국은 거의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네. 시장 정말 예민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못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네. 근데 미국 시장 너무 오른 것 같아. 네. 야, 근데 우리 못 올랐지만 미국이 저러다 이제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네. 시장 여기서 사면 안 되잖아. 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음.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시장은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섹터별로만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제가 그냥 미국 시장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뭐 많이 오르는 분은 떠나서 예. 일단 지표 상황 자체가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과 그리고 경기 지표 상황에서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네. 이번 7월에 올리고 네. 그리고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네. 9월에 올린다. 네. 그럼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 끝났네요. 5.75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안 오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5% 위로 올라간 것까지도 사실은 충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연준에서는 작년 말을 3.5에서 3.75% 정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네, 워낙 잘 틀리는 분들이시고, 예, 예. 그거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화들짝 놀래서 시장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악재로 발현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더 많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에서 5.25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5.75까지 간다? 네.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반응을 할 거다. 아래쪽으로 나쁜 쪽으로 반응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먼저 조정을 보이지 않고 예. 지금처럼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준금리를 여기서 두 차례 더 올린다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시장은 좀 아래쪽으로 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황감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 벌써 반응이 나오는 게 뭐 국채금리들도 다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2년 만 국제 수익률이 4.94니까 그렇죠. 5% 가까이 지금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은 견조하게 있으니까 그게 더 답답을 해요. 그러면 그건 걔네들은 그렇다 치고 네.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소위 서학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체감적으로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예. 나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의 지수를 바라보거나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은 야, 이제 미국 저거 그대로 가기는 힘들겠다. 그렇죠.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 지수 납니다. 신고 지수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역사적 그렇죠. 신고 지수 지금 가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더 가면. 생겼죠. 지금. 예. 그럴 환경이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좀 조정이 보이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 보이지 않겠냐. 야. 그래서 지수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고 네. 대형주가 주춤하는 거고 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개별 종목으로 움직였었는데 개별 종목의 차익 매물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지수가 2,561포인트예요. 네. 그럼 약간 반등을 주고 있네요. 네. 그런데 2,500포인트를 쉽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 포인트를 하향을 언제 했냐면 네. 작년 6월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렇죠. 세 차례 2,500포인트를 왔다가 밀리고 왔다가 밀려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소위 그 기법 분석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그 저항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그렇죠.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2,5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2,500포인트 밑으로 가면은 또는 근처에 되면은 그동안에 팔았던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을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상당히 중요하게 탄탄하게 지켜질 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수 자체가 뭐 떨어지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부터 또 요즘에 이제 작년 재작년을 봤기 때문에 겁을 굉장히 많이 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심각한 시스템 위기 뭐 이런 일들이 어디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2,500포인트를 좀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실적 정세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 네. 정도로 우리 시장은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역시 유명 인사분께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시황 설명을 하는군요.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봤었을 때 보면은 그러면은 일단 조정이 나와도 예. 미국이 흔들릴 걸 대비해서 미리 나온 거다. 우리 시장은 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일부 올라온 종목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올라온 부분의 차익 매물 나오는 그 섹터 그 종목들이 네. 그러면 이제 끝이다. 네. 상투 쳤어. 이제부터 계속 하락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예. 어디서 매물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네. 5초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이 증권가에 혼탁했습니다. 막 서로 싸우고 굉장히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의 논리는 뭐냐면 네.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성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논리는 없었어요. 밸류 싸움이었죠. 예, 그런 게 네. 아니고 네. 야 이거 미래의 밸류를 너무 끌어서서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빨리 올라간 게 아니냐. 네. 이런 논리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다시 조정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다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죽는 섹터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면은 오늘 많이 하락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뭐 AI 헬스케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렇죠. 그리고 HBM 관련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네. 이런 데들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다. 예. 예. 근데 걔네들이 그러면은 향후에 하반기에 특히 반도체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여기서 고점 찍고 이제 못 갈 섹터냐? 그렇게는 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토라는 개념보다도 음, 주가는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고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호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2,500선 뭐 네. 그쯤 오게 되면 예. 다시 사야 된다. 네, 연기금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연기금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판 시점을 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언제부터 팔았냐면 2,600을 딱 넘어서면서 팔기 그렇습니다. 시작을 예,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주가가 오르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중이 국내 주식의 비중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한 개념일 수도 있고 네. 차익 매물을 한 개념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6월 말에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반기 말 결산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수를 볼 때는 2,600포인트 위로 올라섰더니 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에 2,6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샀죠. 예. 오늘 현재 지금 아까 가출산 보니까 오늘도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네. 한 2천억대 사고 있습니다. 네. 꽤 그러니까 많네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밑으로 떨어지면 또 국내 기관은 이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다 팔고 막 그냥 떠나려고 하는 음. 그런 거래가 아니고 네, 네. 전체적으로 연기금이나 국내 기관들은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지금 거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 말씀을 드려보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웃기게 거래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에서 1,340원, 50원 막 가면서 환율 걱정을 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환율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환차 손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네. 그 지수를 끌어올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300원 아래로 떨어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시 1,303원이지만 네.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더 이상 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들은 양쪽으로 돈을 벌었죠. 삼성전자로 환차익까지요. 돈을 벌었고 예. 환차익도 벌었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그때 1,340원 가고 막 이랬을 때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예. 1,300원 아래에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음. 이익 진언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장 전체를 두고서 외국인들이 일정한 섹터, 일정한 종목에 집중해서 좋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보면 네. 애플이 3조 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3,900 정도예요. 거의 뭐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우리나라 있는. 코스피 전체가 2,000조고 네. 코스닥이 600조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 규모의 그 사이즈라는 거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작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뭐 정말 우리가 좋아서 막 사고 우리 막 팔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 전체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일정 부분 더 줄였다 팔았다 뭐 이런 정도의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뭐 반도체 계속 지금 내려가고는 있는데 예. 내일 지금 이제 이거 녹화를 하는 거니까요. 네. 기준으로 내일 금요일 날 네. 오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이것도 극과 극이에요. 아, 드셨죠? 뭐 예측을 못 하겠어요. KB는 플러스 9천억 영업이익을 OP를 그렇죠. 플러스 네. 9천억 부르고 있고 삼성은 플러스 6천억 네. 그리고 FN 가이드 기준으로는 2,600억 정도 맞습니다. 평균 예.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네. BNK 투자증권에서 마이너스 8천억 완전히 극과 극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샀고 오늘도 네.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을 믿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실적보다는 수급을 더 믿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를 때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만일 쇼크로 나오면 네. 그동안엔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요번에 터닝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73,000까지 왔잖아요. 네네. 근데 쇼크로 나오면 단기적으로 네. 주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요번에 저점을 찍으면서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반도체 섹터는 저점을 터닝하면서 좀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이사님은 네. 일단
집가가 밀리게 되면 예.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를 가장 최선으로 보시는 느낌이시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네. 확실한 섹터들 네. 뭐 질문을 주시니까 뭐 네. 그냥 막 쭉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예. 확실한 섹터들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익이 확실하든지 아니면 성장이 확실하든지. 네. 근데 이익이 확실하게 있는 쪽은 네. 전기차하고 2차 전지. 네. 근데 전기차하고 2차 전지는 사실은 차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차 시대라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 예. 전차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 있었죠. 이게. 그때는 중국 들어갔을 내연기관차의 저차고요. 네. 그리고 메모리의 반도체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의 전차는 자율주행 전기차인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전기차나 배터리도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도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전장 부품과 자율주행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장 부품에 있는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전장 부품들이 자동차들이 좋거든요. 훨씬 강하죠. 그거 예. 강하죠. 예. 얘네는 확실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한 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익이 확실하게 요번에 좋아지는 쪽이 확인된 쪽이 어느 쪽이냐면 조선과 조선기자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기자재들 보면은 신고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 또 확실한 한 묶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이 뭐냐면 기계가 있어요. 건설 기계부터. 예, 예. 중장비하는 기계. 그렇죠. 예. 중장비하는 기계. 네. 얘네들이 또 한쪽에 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적이 되어 있는 쪽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축이 뭐냐면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이제 저점을 통과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거의 확실시되는 쪽이 바로 반도체예요. 그렇죠. 예. 예. 사이클과 함께. 예.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좀 고전을 하더라도 하반기에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도 똑같이 아까 전차에서 차를 구분해 주었듯이 네. 반도체도 또 다릅니다. 네. 과거의 레거시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네. AI형 반도체, 그렇죠. 예. 소위 DDR5나 아니면 HBM이라고 얘기하는 네. 쪽만 더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소부장들 주식을 잘 보면요. 그쪽에 있는 주식들은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52주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종목이 발생을 하는데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장비 부품주들은 아직까지 밑에서 조금 만등 줬다가 또 흔들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구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차이가 좀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과거의 전차하고 결이 다른 전차이긴 하지만 네. 이익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이익 성장이 이제 터닝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확실시 되는 쪽에만 집중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에서 수급이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벌써 다 나왔어요. 오늘 얘기해야 될 걸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그 하나씩 또 예.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보게 되면 이제 네네네. 반도체 얘기를 또 예. 미리 다 하셨지만 네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그러면 진짜 고민이 그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 보통 이제 갖고 있으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왜 초과 수익을 좀 시장보다 뭔가를 더 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것보다 예. 그러면 소부장 쪽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예. HBM3로 가면서 예. 나오는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네, 예. 아니면 이쪽에 후공정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예. 네. 그렇죠. 네. 그건 시장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답을 줬어요. 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사실 반도체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조금 더 이해하실 때 도움이 드리기 위해서 네.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최대 요번에 판매 대수 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익이 지금 탑 2로 요번 2분기 영업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어떻습니까? 미적미적거리잖아요. 가도 제대로 못 가죠. 근데 예. 부품주들은 어때요? 신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들 발생을 하잖아요. 네. 거기도 그래요. 네. 조선하고 조선기자재는요. 조선주 물론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저 밑에서부터 뭐 한 50% 60%씩 올라왔지만 네. 기자재는 신고가랍니다. 네. 지금의 시장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반도체도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수익률하고 네.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후공정에 있는 일부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 지수가 더 못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대형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신저가 종목도 무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건설주 이런 거 보면은 예. 난리죠. 예. 예. 그러니까 나쁜 쪽은 저런 쪽이 안 좋죠. 네. 대중국 관련 소비주들 중국 쪽안 예, 좋고 뭐 그런 쪽이 안 좋죠. 국내 내수 소비 쪽 안 내수 좋고. 소비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죠. 뭐 그건 좀 다른 예, 얘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한 시장이 되고 있다. 그거는 시장의 환경이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네.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 환경에 우리는 적응하면서 순응하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우리는 뭐 삼성전자를 항상 먼저 놓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반도체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과거의 레거시한 반도체 메모리 쪽만이 아닌 빈메모리 또는 시스템 반도체 또는 후공정 이런 쪽만 더 각광을 받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엔비디아, 예. 챗 GPT가 나오면서 네. AI 반도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올라가면서 지금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뭐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도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AMD 좋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네. 않습니까? 테슬라도 혹시 AI에는 강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네. AI라는 거는 네. 그래서 저는 AI, 로봇 이런 걸 다 똑같이 이퀄 같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네. 인간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AI에 의해서 운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좋은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전부 다들 그쪽의 하드웨어가 좋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주가가. 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이제 이것이 상업화를 어디에 연결시키면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그것과 연결된 소프트웨어의 현실적으로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업화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데가 좋아질 시기가 앞으로 그것이 1, 2년은 아닐 것 같고 네. 몇 년 후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IT 버블이 있었어요. 예. IT 버블이 있었던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에 그때 아직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2000년도 초반이겠습니다. 예. IT라는 거는 있었지만 네. IT라는 거 있었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게 결합이 되면서 IT 버블이 생기고 또 무너지고 네. 이랬던 거거든요. 예. 그게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고생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15년, 13년에서 한 15년 동안 미국의 빵주들이 끌고 가고 마가주들이 끌고 간 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IT와 인터넷의 결합이 없으면 아마존이 어떻게 있습니까? 넷플릭스가 어떻게 있고 페이스북이 어떻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산업이 생기고 그것이 상업화되고 그들의 주가가 뭐 진짜 엄청나게 100배씩 뜬 거잖아요. 네. AI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만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드웨어에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향후에는 이것이 상업화되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익과 연결시키는 쪽이 각광을 받는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또 새로운 그렇죠. 주도 섹터가 생기고 네. 새로운 환경이 생긴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AI 헬스케어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해 뭐 우리가 맨날 2차 전지 보고 반도체 보고 그러지만 네. AI 헬스케어 주가의 몇몇 종목들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루닛 뷰노 뭐 이런 뷰노, 뭐 JLK 예, 뭐. JLK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예. 엄청나게 떴어요. 예. 얘네들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 그렇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주 박학다식하셔서 이제 지금 수영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 정리는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한 곳으로 갈 겁니다. PD님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TSMC를 못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에 밀려? 네.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점차로 이 빅테크들이 TSMC에 수주를 주고 삼성전자에 좀씩 안 주고 이 갭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네. 야 이거 뭐가 문제인 거야? 뭐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AI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AI향 그 GPU 칩을 네. 공급 부족이라고 지금 이제 걱정을 그렇죠.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수요는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데 네.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거 TSMC 혼자 갖고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듀얼로 가야겠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밴더를 두 개를 주죠. 예. 뭐 두세 개를 주죠. 삼성전자를 해야겠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조건이 뭐냐? 3나노를 그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율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요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세요. TSMC에는 수주를 주고 있는데 네. 우리는 니네 이거 우리 거 맞출 수 있는지 테스트해봐. 되면은 너희도 줄게라고 했다는 얘기는 네. 우리 솔직히 진짜고요.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번에 파운드리 2023에서 계속 삼성전자에서 개발팀장급 2명 교체했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팹리스나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한테 파운드리 공정 일부 공유하면서 시제품 여기서 만들 수 있게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 얘기 어제 그저께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여태까지 그 정도도 안 하고 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전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시제품을 나올 정도가 돼서 계약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예, 예전엔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수율이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예. 이제 자신 있게 협상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런 예, 관점도. 예, 예, 예.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신기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TSMC에 왜 못 쫓아갔나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저는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한 6%뿐이 안 되고 팹리스는 한 1%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는 팹리스가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을 했더니 네. 1위부터 6위까지는 미국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대만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당연히 대만의 TSMC가 훨씬 더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바빠진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우리 반도체 생태계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뒷단에 있는 후공적인 기업들이 앞으로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서 가야지. 네. 이것을 보지 않고 요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떨 것 같아? 요번에 쇼크 나오면 빠질 거야. 그럼 팔아야 되냐? 오늘 이 고민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을 그렇죠. 드리고자 예.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좋은 쪽하고 나쁜 쪽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네. 지금 뭐 TSMC에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지만은 일단 좋은 쪽은 삼성전자가 작년 말만 해도 감산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렇었죠. 예. 근데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감산한다고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예, 예.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 감산한다 그러는데 작년 동기비 오늘 나온 자료도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을 보면 한 16% 감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레거시한 그 메모리 가격이 이번 2분기에 들어서 5월, 6월 되면서 이제 그 가격 인하 폭이 네. 둔화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 가격 이제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면은 이제 거기서 바닥다지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AI향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은 어떻든 간에 그게 강력하든 아니든 터닝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기대가 상당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좋은 쪽으로 한 반도체 쪽을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그래도 의심하면서 보여야 되는 부분이 네. 일단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황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총 1위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황을 안 좋게 보면서 외국인들이 막 팔면 삼성전자 파니까 네, 네.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황 자체로 봤을 때 올해 여름을 지나고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냐, 네. 기업의 이익 또는 사이클상 터닝하는 거는 감이 좀 잡히는데 네. 시황이 그렇게 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냥 미국도 그렇고 네. 경기 침체가 만약에 된다면 사실은 경기 침체가 작년부터 얘기하는데 언제 경기 침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난립니다. 이제 막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여하튼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예. 근데 그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네. 때문에 그러냐?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리면 악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황은 딱 두 가지로 보면 되잖아요. 예. 환율과 금리. 네. 이 두 가지인데 네.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러면 시황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하나 큰 있고요. 그림상으로 매크로와 환경 예, 쪽으로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좀 돌아서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후는 뭘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 예. F라고 이런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게 아주 디폴트로 기저로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네. 애플은 경제적 계좌, 우리 어려운 말로 경제적 계좌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경제적 계좌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이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 있을 만큼 전 세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충성도 있는 고객에게
애플페이도 하고 뭐 거기 뭐 이거 뭐예요? 이어폰도 팔고 막 이러면서 가입하십니다. 예. 예. 예, 팔면서 예. 그러면서 이익 창출을 계속 할 수 있는 네. 경제적 계좌가 충청도에 있는 고객이잖아요. 네네. 이 경제적 계좌를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로 미래의 애플은 애플카로 성장할 거야. 그렇죠. 예. 애플 MR 헤드셋으로 성장할 거야.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치 않는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네. 테슬라는요? 테슬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나중에 우리 기존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엄청나게 디자인이 이쁘고 싼 정말 전기차가 막 나오면 그러면 테슬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경제 구도가 격해지면은. 네. 그러나 지금 애플 아니면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가 완성품이 먼저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한 구대잖아요. 네. 지금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 카라는 자율주행카라는 성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우주항공이라는 성장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실하게 그게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 여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가 있죠? 삼성전자는 그러게요. 이제 지금 막 준비하는 단계 아닙니까? 이제 그런 준비 열심히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예.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이 네.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가전에서 지금 그게 마땅치 않고. 네. 그래서 로봇 얘기했어요. 네. 근데 로봇은 시장 사이즈가 아직 작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MR 헤드셋 애플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뉴스 좀 전에 나왔습니다. 일단 다 유보하기로. 네. 오늘 뉴스 나왔어요. 네. 이제 그쪽이 아니에요. 휴대폰도 아니에요. 갤럭시 폰을 쓰는 사람들이 충청도에 있는 고객인가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근데 왜 아이폰 쓰는 사람은 정말 아이폰 신봉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휴대폰 우리 세 개 부문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가전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네. 나머지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 메모리 부분 1위 오케이.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세상이 AI형 반도체로 지금 진화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쪽에 반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계속 그쪽으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고 주가도 글로 가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거기서 늦춰진다면은 그럼 삼성전자의 미래에 뭘 보고서 삼성전자의 향후에 10만 원을 넘어가는 이 주가를 볼 수 있느냐? 네. 이걸 걱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거기에 삼성전자가 얼마큼 추정해서 갈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본다면 삼성전자에 정말 좋은 또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전체 시황에 연동하면서 삼성전자는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하나의 부분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는 그래도 예. 저희가 경제 사부인 만큼 예. 저희는 그래도 큰 섹터 얘기하면서 종목도 많이 얘기합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예. 혹시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 예. 또 잘 보시는 예. 그러면 아까 소부장 쪽이 더 낫다. 중소형 쪽이 좀 낫다라고 네. 하시는데 네. 중소형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뭐 어떤 쪽이 뭐 파운드리 관련된 쪽일 수도 있고 뭐 전공적일 수도 있고 후공적일 수도 있고 예. 관심 되는 종목 한 두어 정도만. 그래서 종목 네. 직접 언급 드리기 되게 요즘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워낙 그런 건 압니다. 감독원이나 검찰에서 네.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 친구 안 들어가고요. 예. 그냥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 그런 예. 섹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제 고객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 고객들이 예. 갖고 있는 종목을 자칫 잘못하면 언급하면 안 그렇군요. 되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은 안 가지고 있는 근데 삼성전자, LG전자는 그런 건 괜찮은데 대부분 다 가지고 네.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네.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반도체 쪽만 보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세로 접어들었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후공정을 봐야 되는 거고 후공정은 이제 테스트 업체들을 보는 거잖아요. 테스트 업체 쪽이요. 네, 과거의 테스트 업체 중이라 하면은 네. 그냥 이게 뭐 잘 마무리됐는지 그냥 테스트 정도인데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테스트로 바뀐 거잖아요. 검증상들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목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 나오면은 이렇게 네. 보면은 네. 반도체 후공정의 탑픽, 네. HBM 탑픽 그러면 딱 나오지 않나요? 인텍 플러스나 인터플러스, 네, 뭐 ISC나 프로텍, 프로텍, 예. 예, 이런 그리고 것들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네, 네, 그리고 네. 홀딩스 하나 있는데, PSK 네, 홀딩스요. PSK 홀딩스 예. 4개 정도 이렇게 언급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예. 그쪽에 실제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번에 엊그저께 연기금에서 연기금 많이 사더라고요. 연기금에서 108개 종목의 지분 변동 공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요번에 5% 이상 다시 사기 시작한 종목들 발표를 했는데 네, 후공정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네. 전망을 검증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 지금 팹리스 업체들하고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팹리스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팹리스 업체들 중에서
자율주행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패밀리스 업체들은 칩셋 또 미디어네요. 예, 예.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맨날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맨날 옳은 것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꼭 그래서 그때 사면 우리 다 물리라는 거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꼭 이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만이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 네.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좋다고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종목은 사라고 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그렇죠. 관심 종목이거든요. 네. 그럼 내 관심 종목에다 그걸 넣어놔요. 공부하고 예, 네. 넣어놓고 예. 내가 거래할 때 굳이 딴 데서 할 필요 없고요. 네. 오늘 지금 빠지잖아요, 시장이. 네. 그러면서 종목들이 막 5%, 6%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루 이틀 혹시 더 빠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예. 예. 그냥 듣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네. 안에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좀 보면서 거래하면은 네. 강한 종목 안에서 해야지 덜 다치거든요. 네.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예.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예. 예. 환경이 어려운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그래도 뭐 아무 무슨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 순수 공부하자 예, 입장 예.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